오늘은 진짜 정말 특별한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뵙고 싶은 분입니다. 여기 이제 제주도의 동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중산간에 있는 마을인데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분이 그 해안가에 이 아주 이제 외따로 이렇게 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중산간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이제 찾고 이제 노크를 해서 이제 작업실도 구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블로거로 워낙 그 대한민국의 이제 블로거 중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이 제주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더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블로그 이야기도 하겠지만 자연인인 그 임병도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블로그 닉네임은 IMPete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현재 제주도 송당 지역에 살고 있는 임병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주도 입도한 지는 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2년 전까지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딸 아이가 만삭일 때 그러니까 둘째가 예, 둘째 이제 낳기 한 달 전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배 타고 와서 이제 처음에는 저쪽 그 비자림 쪽에 있는 펜션에서 살았습니다. 펜션에서 이제 장기 월세로 이제 살다가 이쪽 송당에는 여기가 송당 초등학교에서 학생 아이들 있는 부모 가족한테는 이제 무료로 집을 임대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송당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무료로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지금 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은 제주도라고 특별한 건 없고 이제 거의 24시간 중에서 한 18시간, 15시간 이제 글 쓰고 그다음에 텃밭 좀 가꾸고 아이들이랑 놀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주도 모임 있으면 이제 제주도 모임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 거의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예, 육지 쪽에 세미나나 강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나가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집에만 흔한 낚시도 못 하고 등산이나 오름도 잘 못 다니고 그래서 아마 제주도 2년 됐는데 저처럼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지금 이제 둘째가 너무 어려서 데리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아이가 크면은 같이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제대로 한 번씩 이제 돌아다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2년 4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예전부터 회사를 다니시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관련 분야의 회사를 다니신 건가요? 원래 이제 인터넷 관련 회사는 맞는데 이제 블로거는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블로거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정치 블로거 쪽을 하면서 이제 전업 블로그를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 맛집이나 어떤 여행 블로거 이런 그렇죠. 블로그를 할 때는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겠지만은 정치 블로그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또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모자라갖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살다가 왔는데 이제 들어올 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농촌에서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얘기는 좀 아니고 근데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준비를 이제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많이 고민을 하고 살다가 이제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제주도로 결정을 하고 한 2달 만에 부랴부랴 해서 짐 싸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디 쪽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미국에 좀 오래 있었고 일본에도 좀 있었고. 그럼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은 이제 공부 때문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에 다녔고 일본은 이제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고 이제 회사 소속이었는데 일본과의 일 때문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귀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귀촌으로 사실 지금 연고는 전혀 없이 오신 거죠? 네, 제주는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랑도 뭐 상의하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어머님,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어머님과 유대 관계에 있는 뭐 이모님 뻘인데, 그분을 바라보고 온 건 아니고, 그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도, 저 제주도 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횟수로 보면 2010년도에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10년도에 오셨고 다른 이주하신 분들처럼 이제 전에 연고가 없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되신 건데요. 뭐 어쨌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주로 제주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만나 뵙고 하는 분들 무슨 모임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 분들이랑 이렇게 유대관계를?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제살모라고 제살모. 예, 제주에 살기 위한 모임이라고 이제 다음 카페인데 아마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순수한 카페로는 제일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그런 부분을 절대 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하고 해서 그분들 카페 모임들이 좀 있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인들 쪽이나 어떤 사회 제주 예, 참여환경연대 예, 그런 쪽이나 그런 단체, 그리고 제주 포럼시라고 해서 이제 제주 이제 얼마 전에 이주 관련해서 했었죠. 예, 그런 쪽. 제살모, 저도 이주를 하기 전에 제살모 말고 제육사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커뮤니티에 몸을 이렇게 담고 교감을 갖는다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도 투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필요한 자료만 일단 검색해서 그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는 어떻게 하고 뭐 배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몇 년간 축적되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던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리고 답변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육사라고 하는 모임에 가입을 해서 그걸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제살모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살모는 어떤 정보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성은 그러니까 옛날 제육사나 이런 데는 뭐 배편은 뭐 어떻게 하고 그렇죠. 딱딱딱 그런 이제 단편적인 정보는 제살모가 떨어지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살모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자기가 이주를 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가 뭐 땅 구하는 길을 이렇게 했는데 뭐 사기도 당하고 업자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두저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살모가 좋은 거고, 어려운 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괜당 문화나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데 참 그런 게 힘들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제주도 이주에 관련된 단편적인 정보는 사이트가 너무 많죠. 웬만큼 다 나왔죠. 뭐 배편이라든지 어떤 뭐 이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등업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꾸 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그냥 정보만 보고 이제 가시는데 그런 정보가 실제로 제살모에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령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살모가 이게 계속 하셨던 분이 계속 꾸준히 가는 거는 이제 그 자기가 몰랐던 얘기들을 경험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애월 쪽이나 그쪽은 잘 몰라요. 그 서귀포 쪽도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근데 여기는 다 분포되어 있으니까는 그분들이 이제 서귀포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
그것도 이제 제주시에서 느꼈던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보성 사실 제살모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보가 축적되고 하는 걸로 봐서 제 역사하고의 어떤 그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감하고 하는 부분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고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을 받고 하는 부분이 좀 충분히 있다. 예, 그렇죠. 그럼 오프 말고 이제 온라인 쪽으로는 이 제살모 카페를 그러면 어떻게 아시게 됐고 또 어떻게 이주하시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신 건지. 그 이주하기 전에는 제살모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이제 그 펜션에 있으면서 집을 구하려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경험담이 있어갖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실제로 지금은 정보 활용보다는 이제 그 네트워킹.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제주에 살면서 제가 이제 모르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이제 만나다 보면 얘기를 해주죠. 뭐 집들이 갈 때는 뭐 휴지 화장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여기 집들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도 나중에 돈을 내고 그런 건 이제 모르다가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딪히면은 되게 이제 힘들게 배울 건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줌으로써 미리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간접 경험, 뭐 어떤 그 제살모에 오래되신 분은 10년, 15년 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5, 6년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 멘토 삼아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제주 왔을 때 그 이질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뭐 크게 뭐 다른 거는 없다. 또 다른 거야 뭐 경험해가면서 뭐 하면 되지 하는데. 왠지 뭐 이민 가고 했을 때 전혀 뭐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미리 약간 겁먹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고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 자리를 인도하냐에 따라서 이제 적응하고 하는 것도 또 커뮤니티에 또 연결되고 하는 것도 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이제 임병돈 피터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끈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좀 개혁적인 인사들과의 또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랬어요. 아무 연고 없이 와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분들이랑 솔직히 뭐 땡 하면 퇴근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고 하는 건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개척은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래서 찾은 게 뭐 트위터 같은 걸 새로운 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피터님은 그 요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I'm 피터라고 하는 게 좀 사실은 좀 처음부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 I'm 피터인가? 그게 제 이제 미국식 이름이에요. 이게 원래 임병도를 영문으로 써서 이제 썼는데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을 발음을 안 하고 이제 병도라는 이름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병도라는 이름을 외국인들이 발음을 못하니까는 이제 그 사촌들이 그 이름 앞에 한국 이름 앞에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피터 병도 임으로 해서 이제 그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제 그 회사서 피터 병도 임이라고 해서 어쨌든 중간은 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피터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터라는 이름 막 쓰는데 제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이제 IM이잖아요. 근데 이게 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임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IM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를 이제 IM 피터래. 그러니까 그
이메일 만들 때 그냥 인피터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IM피터라고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이제 다른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근데 이 블로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검색어라든지 이제 인지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굳혀지니까 이거를 뭐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바꾸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오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임피터 왜 아임피터일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고 하는 게 좀 개인의 어떤 그 개성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피터다. 예를 들어서 뭐 I'm your father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그 어떤 자기 개성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블로거들은 이제 닉네임은 이제 전혀 실명과 별로 상관없는 이름인데 아마 제 블로그에는 그 예전에 이제 타블로 사건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증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 미국 운전면허증. 왜냐면은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근데 그래서 바꿀 수 있다 나와라. 내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면은 피터 병두임인데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두자를 빼버리고 B자만 있었어요. 피터 B I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뭐 굳이 뭐 어떤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그냥 블로그 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이건 솔직히 까놓고 이제 블로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제주에 이주하신 이유가 뭐 개인적으로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에 매료가 되셨고 이주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아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귀촌에 대한 부분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에 왜 왔냐 물어보면은 저는 딱 하나예요.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었기 예,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주에 오면서 저는 생각한 게 만약에 제주에 왔는데 이제 전업블로건 자체가 이제 돈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진짜 일감이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 했던 회사가 이제 친구랑 같이 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사장이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일해서 월급 받지만은 일감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일감을 주더라도 어떤 프로젝트가 하면은 이제 미팅을 하든지 서울에 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에 올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은 시골이 아니고, 광주는 뭔가 좀 어설프다 그러니까 광주는 전혀 연구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나마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귀촌의 느낌이 어떤 자연의 느낌이 이제 들어왔고 청주는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서 강릉을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강릉인데 이제 강릉 비행장이 이제 폐쇄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했고 그때 이제 저가항공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귀농이나 귀촌할 때 제주도 오신 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내려가서 집 하나 갖고 그래서 집 짓고 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경제적인 게 없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한 3년이면 돈 까먹잖아요, 다. 아무리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돈을 제주도에서 못 벌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적인 생각이 그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주에 와야 되지 않나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일단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귀촌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에 어떤 농가주택에서 살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농촌에 자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막 벌레 같은 거 막 싫어하는데 그리고 춥죠. 추운 거도 여기 와서 느꼈어요. 저는 제주도가 추위랑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샤워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에 약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돈도 없었거냐, 그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면은, 장기 펜션을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단독 펜션인데, 월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단독 펜션이 좋았던 게,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쪽 펜션 사장님이랑 합의를 하고 해서 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도 다 돼 있고, 가구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을 마침, 그러니까, 얻을 수 있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주 이주하시는 분들이 뭐, 농가주택을 뭐 수리를 해서 막 그렇게 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자마자 아무리 좋은 집이 나왔어도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살다 보면은 느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케이스가, 제가 생각했던 게 제주도 이주에 적합하게 실수를 하지 않았던 요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일에 대한 부분과 집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정말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아기가 어리고 이러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뭐 따로 신경을 또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실수한 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제주도가 춥지 않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 전 제주도에 눈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미국에 거기는 겨울에도 눈이 안 와서 제주도도 그런 날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 해에 너무 추워갖고 막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갖고. 저도 침 맞고 그랬어요. 저 모르고 저 난로를 샀는데 저게 일반용 전기에는 적합한 거예요. 저거 썼다. 돈 엄청 폭탄 받지 않았어요? 네, 저 100만 원 나왔어요. 저거만 써. 왜냐면 간단한 아이가 있으니까는 온도를 자꾸 대표줘야 되니까. 그때가 이제 애 태어나자면 100일도 안 됐어. 뭐 누진세. 네. 그리고 그거 한번 추위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벌레가 저도 벌레가 이 정도로 클 줄 몰랐어요. 송당에 와서요? 아니면 펜션 있을 때? 펜션에 있을 때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지네가 막 집안에서 막 나오고. 집안에서요? 예. 그게 사실이구나. 어저께도 저기 싱크대에 이만한, 요새 웬만한 지네 보고 저희 아내가 안 놀래거든요. 근데 요만하니까 이제 놀래더라고요. 지네들 저거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살생 이런 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네는 꼭 죽여요. 왜냐면은, 물 수 있으니까. 예, 물리고, 특히나 이제, 그니까, 제주도에는 뱀에 물려갖고 병원 갔다 는 사람을 못 봤는데, 지네에 물려갖고 병원 간 사람은 꽤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는, 혹시, 얘갖고 뭐, 지네 탄다고 하는 얘기를, 아들이 어디서 들어갖고는,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벌레들 문제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송당이 유서 깊은 곳이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고, 또 이 지역이 이제 동부 쪽이니까 벌레나 또 중산가족이니까 벌레나 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공편 이야기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를 이제 취직하면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달마가장 그림 그리고 하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식으로 일 받아와가지고 시간적으로 본인이 이제 컨트롤 하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는 케이스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또 그런 분들 케이스가 뭐 피터님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뭐 서울이든 타 지역하고의 계속 이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결국에는 뭐 서울을 떠난다고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나는 뭐 제주도 가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제가 피터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저는 이제 그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7대 경과 관련 포스팅을 보고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다닐 때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인가 볼 때는 무슨 민간 무슨 추진위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 이제 있다가 이제 뭐 조금 지나니까 뭐가 이제 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알게 됐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 좀. 처음에 이제 그거는, 그 공항에 내리면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전부터 했었죠. 사실 2008년도인가. 예, 그렇죠. 근데 현수막을 보고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국제전화였거든요. 국제전화. 예. 그거 왜 투표하는데 국제전화 요금을 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넌 투표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요새, 인터넷 투표를 해도. 인터넷 투표하는 뭐 단말기도 예. 설치해놓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굳이 저렇게 전화를 해서 해야 되나 해갖고,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란 게, 실태가인 경우만 하는 게 무슨, 미녀 그거 투표.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지? 별의별 캠페인이 다 예. 있죠. 그거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그걸 또 의문을 제기한 또 다른 미국에 계신 분 계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이거를 한번 내가 제주도 사니까는 저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제주도 사는데 이제 다 조사할수록 그분이 갖고 있던 자료랑 제가 찾은 자료랑 더하면 더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저는 그거 쓰고 나서 되게 이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에는 이제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왜 세금을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인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민간인끼리 이벤트해서 하면 그거야 좋은 것 같아 나쁠 건 없죠. 근데 세금이 투입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이 지방재정이 약화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죠. 이걸 하면은 무조건 되겠다, 제주도가 잘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치 블로거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보여주기 홍보식 그런 행정이랑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일반인들로 봐서는 이제 그런 정보를 찾는 거에 대한 어떤 능력의 또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시사 블로그로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하는데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지역에 살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사실 서울에 대한 걸 올린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올린다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역과 관련된 거, 사실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사실 이제 말단이라고 해야 되나? 동네까지 다 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마을 이장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요, 쓰고 나서 알았어요. 쓰고 나서 이렇게. 저는 못 봤는데, 어느 분 찾아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동네 설명하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쪽 민주주의 쪽에서는 그냥 저랑 이제 이렇게 기자를 사이에 두고 막 설전을 벌인 거는 있는데, 이제 왜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딴 거냐. 그게, 근데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아예 정부 조직에서 그거를 누르면은, 그 전에 이제 계속 포스팅 쓰는 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동네 분들이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안 만났으니까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면 참 그게 힘들죠. 네. 그런 부분에서 왜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왜 자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느꼈죠. 그렇죠. 사실 언론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게 제가 기자한테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주 사회에서 기자들이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뭘 쓰려고 하면 뭐 사전에 8촌에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빼달라, 뭐 고쳐달라, 뭐 할라. 이러면 솔직히 이거는 제대로 된 걸 쓰기 힘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웬만하면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그렇게 힘든 부분을 이제 블로그로서 그 제주 지역에 있는 뭐 5대 일간지, 지금은 이제 뭐 또 동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되고 굉장히 많은 인터넷 그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판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뭐 광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큰 몫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저는 이제 정치사회 블로그시니까 이제 제주 관련해서 뭐 7대 경관 이제 포스팅도 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관련된 조금 포스팅을 조금 보게 됐는데요.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7대 경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익명이니까 익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이 좀 쓰이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거 뭐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라든지 좀 상처를 주는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 그전에는 댓글을 많이 자주 봤는데 이제는 요즘 댓글 잘 안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든 저를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아예 저를 응원해주는 이웃 블로거들 딱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향을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심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글에 이제 자꾸 이제 쓰면 쓸수록 이제 그러니까 제 색깔이 이제 잡혀져 나온 이후에는 쟤는 어떤 애라는 게 딱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딱 중립이 없어요. 딱 진보나 보수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예 이제 뭐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뭐 정치적인 거 외에 또 이제 어떤 그 토론 문화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투기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예요. 계속 문제인데 그때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게 너는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다 찾았는데 특히 무기 관련된 건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료를 자기는 믿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옳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감정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갖고 있는 증거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제가 몇 차례 논쟁을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나오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 뒤에 거랑 연관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 처음에 할 때는 이 블로그 안에서 댓글로 이제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댓글로 소통을 거의 안 하고 블로그는 글을 올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활용을 하고 트위터는 어떤 정치적인 현안 이런 시사 쪽에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페이스북은 개인적인 예. 딱 그렇게 나눠서 예, 그렇게 나눠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뭐 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블로그 하나로만 되고 포털 내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트위터로 확산되고 페이스북으로 확산되고 하다 보니 전방위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뭘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읽어봐야겠다.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아임 피터님이 어디에 대해서 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서 링크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온라인 미디어 내에서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 아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딱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써가지고는 뭐 진짜 뭐 댓글 달고 해가지고는 진짜 뭐 다음 포스팅을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봐도 사실 뭐 말씀은 드렸듯이 지금 지역에 그것도 이제 이 섬 지역에 물론 이제 1시간 비행기를 타면 뭐 그 중심지하고 바로 맞닿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정보들과 쉽게 이제 교류도 접속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정보원들과 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확증을 잡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주 지역 내에서 그런 정보가 접근이 어렵다. 특히 뭐 산남북 간의 어떤 그 차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주 지역의 뭐 문화와 정보와 모든 네트워킹들이 거의 80% 몰려 있다. 그래서 서귀포로 가는 거는 아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서귀포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정보 수집량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자료 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핵심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나 A라는 사안을 놓고 자료를 하면 한 500개의 자료를 찾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 자료는 한 10개에서 15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앉아서 자료를 안 찾고 뛰어다녔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뛰어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기자들도 다 이왕 다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고 실제로 이제 자료가 500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꼭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1-1에 있는 자료가 과연 A라는 사안에 맞는 자료인지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자체가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고, 제가 이제 그래서 서울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4번, 5번씩 또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인적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그만큼 사람이랑 부딪혀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다 찾고 만약 부족한 자료를 서울에 가서 찾으면은 그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는 또 제주도 집에 와서 또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을 찾아갖고 제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검증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자주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 방송을 들으신 분한테 이제 인터넷 마케팅 쪽에서는 계속 일했던 사람이니까는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제주도 와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나 모든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마케팅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농산물을 팔려고 해야 되는 마케팅 문제인데, 그 마케팅을 되게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거대 포털 사이트가 2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터넷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해서 내가 블로그를 하나 오픈했다고 해서 이게 네이버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문자 수 해봤자 뭐 하루에 뭐 10명, 10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 방문자 수 100명 해갖고 한 달에 3,000명이 있어갖고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깨트리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블로그로 마케팅하고 뭐 홈페이지로 마케팅했다고 그것만 이제 믿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블로그 열고 하면 이제 누구나 다른 사람 잘 되는 집처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이제, 그 블로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산 공장이잖아요. 생산 공장인데, 저희가 가방 공장이 중국에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사요? 그러면은 전시 매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 매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전시 매장을 어디다 둘 거냐.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는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전시 매장을 압구정동의 백화점에 딱 해놓으면은 잘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인터넷에 압구정동 매장은 네이버에 포털에 딱 걸리는 건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제 최소한 이마트나 홈플러스 매장에 설 정도의 그런 전시 매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장이 없으면은, 공장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누가 공장까지 와서 가방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셔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도, 이제, 개인 블로그 말고, 다른 인터넷 방송 매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계속 홍보를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네. 팟캐스트는 mp3로 해서 다운받고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고 하는 방식이니까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정보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0, 10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좀 간단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최근에 올린 포스팅 중에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셔서 이런 부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박근혜 후보 쪽 관련돼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관련된 글이나 자료는 다 있어요, 인터넷에. 과거사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전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민속촌 관련된 자료도.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정수재단이라는 재단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아예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숨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청계재단 같은 경우도 청계재단 처음에 글 쓸 때는 자료가 너무 없어갖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아예 그쪽에서도 없었어요. 그런 자료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가갖고 최소한 청계재단 사진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가서 이제 청계재단 사무실에 갖고 그거를 찍어와야죠. 그러니까 글로 청계재단 딱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 실체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사진 때문에 이제 시사 블로거지만 이 때문에 사진이 그렇게 잘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어떤 실체적인 사진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인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닥에 가라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수면 위로는 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면 위로 뜨기 전에 그 얘기들을 이제 미리 캐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오기 전에 새누리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위한 검증팀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과연 얘네들이 뭘 들고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수면에는 안 올라왔죠. 대선 출마도 하기 훨씬 전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바닥에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정보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바닥에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새누리당이 지금 뭐 친박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뭐 친이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대략적인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전에 밑반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들으러 가죠. 야, 그런 게 무슨 뭐 공개 강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를 알 만한 사람을 어쨌든 옛날부터 인적인 네트워킹이 있었고 또 이제 그걸 묻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이렇게 그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니 블로그 하면서 이제 제가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뭐 그쪽 모임에 가서 이제 알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이제. 사실 저도 피터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제 블로거라기보다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피터님이 쓴 기사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부분, 이런 정보, 이런 카드를 냈을 때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낼 건가에 대한 부분, 물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뭐 책사들이 많이 고민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집에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어떤 대의라고 하는 것은 뭐 좀 가야 될 부분은 좀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과 조금 그 약간은 이제 좀 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노사모다 아니면 뭐 무슨 산악회다 뭐 해가지고 선거 전에는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뭐 정권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피터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의 블로거로서 언론보다도 어쨌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진보 아니면 보수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쉽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막 배너 달고 막 글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오니까 전 배너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정치를 이 사람이 정치에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이제 문재인 후보 관련된 글은 안 썼죠. 예전에는 되게 이제 좋은 글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 책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 관련된 글이 많아요. 앞부분에. 근데 지금은 안 쓴 이유가 이제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근혜 쪽은 이거는 정말 썩었기 때문에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재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철수를 깔 이유도 없고 그럼 문재인과 안철수를 두 사람을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너를 뺐어요. 배너를 뺐고 아예 이제 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대신에 문재인 후보 관련된 글을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이제는 안 쓰려고 하죠. 일부러. 예전에 썼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 사람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정치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묻죠.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글을 쓰잖아요. 원하는 글을 쓰고 이런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난 문재인 후보한테 요새 미안한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괜히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갖고 막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고생하죠. 입술 부르터가면서
그 사람이 뭐 그 청와대에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저를 그래도 조금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중립이 필요할 때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저 또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평생 이제 블로그를 하려면은 물론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지지하는 후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요새는 더 담고 있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쨌든 블로그에서 틀을 짜고,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블로그 쓰시는 분들, 검색이 많이 되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에 대한 패턴을 할 때, 뭐라 그러나요? 이걸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이 딱 정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또 드실 때는 없으신지. 저는 이게 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질을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의 글에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박근혜 후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떤 그 A라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축적이 되는데 그 누구나 A라는 후보의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A라는 후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로. 그쵸. 그러니까 A라는 후보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남들이 미스한 어떤 그 시각을 내가 갖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민이지 어떤 형식적인 패턴은 그러니까 블로그 뭐 가독성이나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읽을 때 깔끔하고 과연 그 안에 오늘 제가 넣은 도표가 어떤 자료인가가 중요하지 뭐 어떤 형식적인 패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뭐 이렇게 이미지 하나 글 쓰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형식적인 그 틀은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는 하나는 정말 저만이 갖고 있는 자료. 두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한 저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본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걸 못 찾을 때가 제일 답답하죠. 이제 한 이틀 동안 막 그런 걸 못 찾아갖고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내가 봐도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피터만의 어떤 시각을 계속해서 이제 뭐 견지를 해 나가고 또 그런 또 정보들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 어떤 정보겠지만 그걸 이제 끼워 맞춰서 어떤 새로운 논리를 만들고 시각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제가 올리는 것은 이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용론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정권이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그 비용론에 대해서도 그냥 구체적으로 뭐 몇 억이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대략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선관위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료, 되게 이제 최근 60억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론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거 한 2, 3일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 편한 데 가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남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찾아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사람이 읽든 안 읽든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나 어떤 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게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왜 컴퓨터 안 했냐면은 그런 방식을 찾으려고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중에서는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수 없는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콘텐츠의 품질이나 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그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정보원이라든지 예, 뭐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이제 행복한 이제 지금 뭐 문재인이든 아니면 뭐 안철수든 아니면 박근혜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신 게 하루에 뭐 많을 때는 18시간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셨지만 블로그 이외에 대한 어떤 수입원 또 실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블로그 위에 다른 건 거의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옹골이 형식으로 이제 받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오마이뉴스 신문사랑 그다음에 다음 포털에서 순위별로 주는 이제 그 지원금인데 예. 그게 이제 합쳐갖고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이랑 제가 원고료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뭐 그 강의를 나가거나 이런 거 한 게 해서 한 뭐 50에서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달 평균 따져보면 150에서 200만 원에는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살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나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게 좀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매달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월 10,000원씩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로 돌려서 그분들을 뭐 300명이나 500명 정도 확보를 하면은 고정적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그렇게 받으려면 또 그만큼의 제가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한 2년 후, 3년 뒤에 어떤 저희 온 사이트, 그 블로그지만은 뭔가 좀 페이지도 좀 깔끔하게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할 수 있게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블로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블로그로 제주도에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200에서 300 정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건방지겠지만은 정치 블로그 안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쵸.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200만 원 더 벌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쟤는 못 살 것 같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이 뭐니? 그러면은, 뭐, 글을 잘 쓴다, 뭐,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뭐, 파워블로거다, 이런 거 별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아무한테도 구속받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사회 블로그긴 한데 지금은 전혀 여력이 없으시긴 한데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집이라 하더라도 이제 피터님만의 맛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주도 관련된 거는 지금 이제 당분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한 3년이나 4년 후에는 이제 우리 아들 보고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블로그로 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눈은 솔직히 제가 제주도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제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와
작은 아이는 거의 이제 제주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 어떤 육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제주도.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쩌면 이제 커가면서 아빠랑의 어떤 갭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를 제 아이들의 시각으로 제주도를 좀 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왜냐면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들이 그걸 또 봐주면서 제가 또 오히려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재밌네요. 그것도 가족 블로그식으로 되겠네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일단 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쉬운 걸로 제주 방언부터 정리해서 올려라. 그러면은 제주 방언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우리가 밥 먹으러 외식하러 이제 나가면은 그건 네가 사진 찍어서 네가 올려라. 3학년만 돼도 충분히 다 치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사진 몇 장 찍고 글 몇 장 들어가면 그게 포스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 예. 그래서 아마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좋네요. 네, 아유, 정말 좋아 보입니다. 매체도 진짜 사실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블로그가 지금 이제 뭐, 사실 메일 계정을 갖게 되면 블로그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사례들 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디어 일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화할까? 최근에 뭐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근데 이제 공장의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변화할 것 같습니까? 아, 블로거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약국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컨텐츠는 계속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은 컨텐츠가 나쁜 신생 블로그는 더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보는 눈도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블로거들 사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순수하게 왔는데 이게 순수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제 블로그 업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차가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가 단순하게 뭐 아기자기하게 뭐 애들 키우고 뭐 이런 재미들 부분들은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점점 그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맛집에 대한 블로그가 제일 정보의 검색에 제일 잘 걸리는 게 맛집이거든요. 그렇죠. 맛집, 여행, 뭐 육아 이런 건데 일단 맛집은 다 신뢰성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의견을 참조할 뿐이지 그렇죠. 그거를 어떤 사람을 믿으면 이제 가는 부분인데 검색에 대한 부분에서 솔직히 많이 떨어지긴 했죠.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컨텐츠가 많은 쪽, 그다음에 좋은 컨텐츠가 많은 블로거들은 계속 이제 하나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이고 데이터가 또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블로거들은 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져 갖고 웬만큼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블로거들은 정말 되게 많이 성공하고 아닌 블로거들은 아예 그냥 개인적인 진짜 옛날 초기에 이제 개인 이야기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 블로그는 이제 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내년에 네이버에서 뉴스 스탠드 되면은 이제 뭐 뉴스 사이트들 최소한 30%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블로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블로그 산업의 어떤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블로그가 열어놓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시민 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언론사에 속해 있지 않고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생산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까지 보면 한국에서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회사 진짜 말씀하셨듯이
어떤 언론사가 문을 닫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의 그 블로그에 어떤 포지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블로그에서도 정보가 소개될 거고 뭐 신문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연이나 요새 강연도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주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주 지역에 지금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자발적 유배, 진화에서는 자발적 유배다. 탈서울을 하면서 자발적 유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국 사회 중심부가 균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제주 이주라고 하는 거를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주관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뒤에 얘기했던 뭐 한국 사회 중심부의 균열이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배경은 지금 제주도 이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귀촌 기능에 대한 그 정책 자료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데로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이제는 미래의 삶은 스스로를 위한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만 해도 자식을 통해서 뭔가 이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노년을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준비하는 배경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도시에서는 절대 두 식구가 산다고 100만 원 갖고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100만 원 갖고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뭐 낭만적인 기능기촌도 있겠지만은 생존을 위한 기능기촌이 더 많이 나눠졌다고 저는 봐요. 생존을 위한.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어떤 중심부의 균형이 어떤 세대의 교체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이후로의 모든 삶이 이제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뭐 논의가 있지만은 그 대안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주도 이주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연관이 돼버리는 게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는 제주도 기능기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주 정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주 정책이요? 예,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뭐 귀농이나 기촌을 했다고 해서 너네들을 위해 특별하게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좀 다듬어야 된다고 좀 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돈을 갖고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렇죠. 이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기능기촌을 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주민을 위해 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 이주한 사람도 거기서 와서 이제 하는 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주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그렇죠. 실제 생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또 차례 들면은 지금 구자읍에만 해도 지금 소아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말씀. 그러면은 뭐 아이들 감기 걸려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여기 어른들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애들 병원 가려고 제주시까지 30분을 또 운전해서 간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자읍에 자꾸 인구가 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교육도 그렇고. 그런 정주 정책을 하나씩 이제 좀 개선을 하면은 사람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약에 여기 소아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구자읍 쪽으로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예 읍내로 가든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예 뭐 조천이나 함덕 쪽으로 그렇죠. 제주 시내 가기 좀 편한 쪽으로 예. 그렇게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런 정주 정책인데 아까는 이제 자발적 유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긴 맞는데 그런 탄성이 나오는 거에서
이 배경에 보면 이 괜당 문화나 어떤 이질적인 문화적인 그 차이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제주에 살러 왔으면은, 뭐, 제주도가 또 유배 문화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배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또 의외로 감성적인 부분을 느끼고 그거를 이제 어떤 문학작품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또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답답한 게 이제 제주에 왔는데 제주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주의 현대사의 아픔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주 괜당 문화가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되게 좋으신 말인데, 그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은, 아, 제주도 이주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베이비붐 세대 뭐 노후 준비 은퇴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나면 이제 예, 중심부에 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소 조금 약화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 유배라고 하는 것도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이제 뭐 인터뷰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이사를 해서 펜션을 사실 때 하고 그 다음에 송당 쪽으로 이사를 해서 사실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송당 쪽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많이 그 지역민들이랑 뭐 이렇게 관계는 안 하고 있지만은, 뭐 송당에 살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뭐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어렵다고 했던 거를 느꼈지만 저는 그렇게 송당에서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집과 경제적인 부분들, 집에 대한 문제에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주에 오신 분들이 너무 낭만적인 집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통나무집 이런 거는 뭐 별로, 왜냐면은 이게 송당 같은 경우는 습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나무가 바로바로 썩어버려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갖고 막 곰팡이도 확 해갖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눈도 해안도로 쪽은 되게 금방 녹는데, 이 송당에서 대천동 사거리를 해서 그 번영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또 눈이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저도 이제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이제 제주시내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진해 많이 나오고, 왜 살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이제 집을 이제 뭐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집을 언젠가 짓겠지만은, 몇 년 안에 지으면은 무조건 단열. 야, 제일 중요한 게 단열. 제주도가 은근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워요. 오늘 오신다고 해갖고 보일러 좀 튼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집에 온기가 있지만 한 이틀 동안 보일러 안 틀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러니까 육지에는 화목난로나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주도 이제 화목난로나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나무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솔직히 그래요? 여기는 이제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만한 그리고 또 방풍목들이라서 그게는 또 그 휘발유나 이런 게 또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내에서 떼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참 제주도에 살면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나. 그렇죠. 겨울철 난방. 그래서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귀농귀촌 준비하면서 온갖 사이트들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막 집은 모양보다 단열이야. 근데 뭔 얘기야? 멋있게 창도 넓게 크고 그러니까요. 크게 하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봐라. 아니 굳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전경을 다 볼 수 있는데, 뭐 아파트처럼 왜 굳이 큰 창문을 만드냐? 그렇죠. 그러면은 온도가 몇 도씩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당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살다 보니까는 생존을 위해서 집도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이란 부분 저도 오늘 마을에 이렇게 와 보니까 생각보다 더 한적하다 그런 생각 좀 했고요. 제주를 이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펜션을 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근데 아까 이제 블로그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유명하신 어떤 블로그로서 이분들은 이제 전업 블로그는 아니고 자기도 이제 제주에서 뭐 텃밭도 운영하고 하는 걸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판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감귤 뭐 농사하고 하는 부분 판매도 하고 이런 꿈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잘하고 하시는 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이주하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될 어떤 조건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어떤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개만 좀 찝어주시면. 저희 제일 먼저 끈기라고 봐요. 끈기.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제주도 와서 2년만 딱 고생을 하시면은 블로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2년 동안 하루에 한 편씩 계속 그 제주도 관련된 글을 올려요.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올리고 그 와중에 어떤 뭐 감귤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제주도를 많이 찾아다녀야 되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귤밭도 가야 되고 해녀 할망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2년 동안 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컨텐츠가 최소한 1년에 300개씩 2년이면 600개가 쌓이잖아요. 컨텐츠 600개가 어느 정도 괜찮은 컨텐츠라면요. 그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와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는 쉽게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15,000에서 한 17,000명에서 좀 많이 오면 2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정이 한 7,000에서 8,000이고 또 그냥 기본적으로 검색어로 들어오는 게 7, 8,000명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가 지금 1,00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 정치나 일본 쪽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쓸만한 포스팅이 한 800개인데 800개인데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주도 관련 포스팅 써봤자 관광지 있죠. 맛집 있죠. 여행 있죠. 뭐 감귤 있죠. 뭐 오메기떡 있죠. 그거 하다 보면은 정보가 800개가 아니라 거의 1000개 금방 늘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많으니까 요소들이. 예, 이게 아침에 동문시장 갔다가 저녁 오후에 저기 올레시장만 가도 되고 5일장만 다녀도 제주 5일장으로 해서 포스팅을 한 50개만 쓰시면요. 제주 5일장 검색하면요. 먼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최소한 그 컨텐츠가 쌓일 동안 2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못하면은 그 중도에 포기하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끈기를 있게 하면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남보다 노력하는 사람. 이게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직장생활 해요. 근데 직장생활 그냥 굳이 부동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할머니들 만나면은, 할머니들 만나면 뭐, 빵이라 하나 드리고, 그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빈집 나오면 전화를 줘요. 부동산보다 먼저. 예. 그러니까 그런 친화력이나 어떤 좀 발빠른 행보,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주도 갖춰주면은 뭐, 블로그로 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게스트하우스도 예. 운영하면서 이제 블로그로 이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하시는 분 많은데, 전 제발
그분들이 와갖고, 스텝으로라도 한 달만 일해보고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저도 펜션에 살다가 이제 그분 사장님이랑 친해갖고 그분 사장님이 이제 어디 간다고 했을 때 하루 이틀 이제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게 일주일까지도 봐줬는데 그분이 이제 일부러 사람을 적게 예약을 받고 정말 뭐 빨래 같은 것도 안 하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일주일 동안 야 이거 글 쓰는 게 낫지 난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장밋빛 이제 환상으로만. 그러니까 얘기만 듣고 온 거죠. 얘기만. 네. 그래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데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죠. 아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기본 인력이 이제 드는데 그렇죠. 그 아시다시피 그거 팔면은 또 그거 해야 되는데 계속 신경 써야죠. 그런 거만 좀 하시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주도에 한 6개월 정도만 그냥 마음 놓고 살아보면은 다 아시더라고요. 뭐가 또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사시는 분은 다 이제 다 아는 얘기고 그런 분들 이제 이 방송을 혹시라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주도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그래서 제 삶에는 요새는 그런 얘기들이 돼요. 일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죠. 월세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어떤 그 육지에 계신 분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살아보면 다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살아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또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왔다가 뭐 다른 일 뭐 엉뚱하게 뭐 그렇죠. 전혀 다른 일에 빠지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되게 좋은 건 전 제주도가 자기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크게 마케팅 명의를 제대로 뭐 들지 않아도 비용이 안 들어도 어쩌면 기회의 땅이 아직까지는 전 된다고 봐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런 관심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만약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열풍이다 라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놓고 이제 뭐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또 그런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중 되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정주민들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안에 이제 독특한 문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사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관광객과 여기 지역 사는 뭐 제주도민을 위한 식당이 이제 공존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그렇게 늘게 되면 그렇게 늘게 되면은 지금 제주도 인구가 유입률이 제일 1위예요 전국에서. 그래요? 예, 지금 작년에 2만 몇 명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엄청 타겟으로 하는 장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제주도가 여러 가지가 충돌하기도 하고 공존한다는 건 그만큼 기회도 많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럼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렇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무실 조금 벽에 붙어 있는 거 조금만 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그 종합 일정표인데 이거는 지금 국정감사 종합 일정표라고 해서 이제 그 각 상임위나 어느 정부 부처에 관련된 그게 이제 나오는 날짜가 있어요. 이제 뭐 환경노동위는 며칠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이건 자료조사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자료들 미리미리 해야 될 자료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 그 특별위원회 명단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들 정책들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인맥으로 사람이네요. 진짜 사람 중심으로 저기 있네요.
왜냐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도 사람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네. 정리하면 되지만 이제 사람들 그래서 안철수 쪽 국민행복 그다음에 시민 뭐 담쟁이 포럼 그런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대선 선거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글 쓰고 계속 있는 게 이제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예. 정리를 다 해놓으셨네. 이제 한 번씩 바뀌어요. 이제 이게 이제 대선 끝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른 거냐면 검찰 개혁이나 국방부 쪽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죠? 딱 보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이거를 딱딱딱 붙여놓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쪽 사람들, 안철수 쪽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그 A라는 후보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쪽으로 강세를 높일까 하는 부분이 이제 타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이제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제주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